가장 비슷한 카메라였죠. 촬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색감도 너무 좋잖아요. 이런 느낌을 인터뷰를 하거나 브이로그를 할 때 아주 탁월하다. ND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나오자마자 이거다 해가지고 아직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한 주간의 재밌는 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스 셀렉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스 셀렉트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문스 셀렉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카메라 뭐 쓰는지 이게 아마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제품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카메라를 쓰는지 그리고 여행 중에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 장비들 위주로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행 가방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장비들인데요. 이만큼을 가지고 다녀요. 리모어 트렁크 작은 기내용 사이즈에다가 이 장비들을 다 넣어서 다니는데 이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쓰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대충 이 정도입니다. 소니의 GV-E1 이 카메라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를 구입한 이유가 사용하고 있던 카메라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볍지만은 해상도가 좋고 성능이 좋은 그런 카메라를 찾고 있었는데 GV-E1이라는 카메라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슷한 카메라였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α7S3라든지 FX3라든지 이런 제품들하고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인 FX3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한 느낌의 영상을 촬영을 해주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무게가 483g이라는 거. 그래서 렌즈까지 합쳐서 1kg가 안 넘죠. 이 정도면은 제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카메라인데 제가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영상이라든지 최근의 블로그의 사진들은 찍은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이 바로 GV-E1으로 촬영한 사진들이죠. 결국 렌즈가 뭐냐에 따라서 해상도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카메라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카메라는 만약에 밖에 어디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내 작은 가방 안에 넣어 다니는 그런 카메라죠. 소니의 FX3는 제 메인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소니의 시네마 라인인데 이렇게 작은 카메라가 출시가 된 거죠. 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용해보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죠. 무게는 715g인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였죠. 왜냐면 시네마 라인에 FX6라든지 FX9을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뭐 굉장히 가벼운 수준이죠. 여기에 탈리 램프라든지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큼직큼직하고 촬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췄다. 그래서 지금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처음에 이 장면 보고 제가 이거를 사야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건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제대로 된 영상을 작은 카메라로 담을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는 저희 집에 A롤 카메라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촬영을 이 카메라로 해내고 있습니다. 가끔 야외 나갈 때도 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좋죠.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대부분 이 카메라를 사용하죠. 색감도 S시네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득한 느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낌의 색감이고요. 멋있죠. 그래서 메인 카메라로 아주 잘 쓰고 있는 FX3입니다. 렌즈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늘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렌즈를 위주로 그게 아마도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렌즈일 텐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5 G마스터 렌즈인데요. 가장 최근에 구입한 렌즈이기도 하고요. 제가 광각 줌을 사용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광각 줌이 필요한 이유는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와이드한 장면을 촬영할
필요가 꼭 있어요. 특히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장면들, 요거를 한 눈에 다 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감각이 필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카메라들이 손떨림 방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손떨림 방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크롭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20mm 언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 렌즈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는 보케라든지 피사기 심도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굉장히 멋있는 장면을 연출해줘요. 아주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서촌에서 어떤 음식점이었는데 이런 넓은 장면을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6mm로 촬영한 건데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색감도 너무 좋잖아요. 이런 느낌을 촬영해 주는 게 바로 1635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행 렌즈다. 2470의 G마스터 렌즈입니다.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2470의 G마스터 렌즈는 1부터 제가 쭉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2가 나오면서 끝판왕이 됐죠. 이 정도 해상도에 이 정도 무게와 사이즈라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2470 G마스터 렌즈로 영화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렌즈를 여러 개 쓰는 게 아니라 이 렌즈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다 구현을 하는 거죠. 소니에서 가장 유명한 렌즈가 아닐까. 이 렌즈로 저는 제품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촬영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위에서 이렇게 촬영한 것들인데,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노을이 질 때 이럴 때 풍경도 담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2470으로 담았던 풍경들입니다. 한 개의 렌즈를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저라면 2470 렌즈를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니의 35mm G마스터 렌즈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35mm라는 화각이 가지고 다니면서 스냅샷을 찍기 가장 좋거든요.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켤 경우에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하기에는 가장 좋은 렌즈가 35mm가 아닐까 싶습니다. 풍경보다는 아무래도 인물, 탄노이에는 초점이 또렷이 맞고, 저도 제 키 보면 약간 뿌옇게 됐잖아요. 이런 느낌을 나타내려면 1.4 조리개의 G마스터 렌즈가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인물 사진을 위한 렌즈고, 23mm G마스터 렌즈, 어쩌다 보니까 지금 소개하는 게 다 G마스터 렌즈인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렌즈는 아마도 제가 가장 최애하던 렌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줌 렌즈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좀 집에 놔두고 있는데, 23mm G마스터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소니의 축복 렌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렌즈로 촬영한 사진들 보면 사진이 굉장히 이쁘죠. 자, 이런 느낌들. 브이로그용 렌즈다.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자, 다음은 소니의 ECM-BG1이라는 마이크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제 카메라에 늘 장착하고 다니는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는 장점이 카메라 위에 이제 하추에다가 바로 연결을 하면 모든 게 작동이 되죠. 실제로 성능도 너무 괜찮아서 굉장히 클리어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브이로그용으로 너무 좋다. 계속 마이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영상 촬영에는 마이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품은 DJI 마이크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생겼죠. 각 마이크를 충전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아주 압권이에요. 두 명의 송신기 그리고 하나의 수신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케이스 자체에 배터리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조 안에 넣어놓으면 항상 충전을 하고 있다. 마치 에어팟 프로나 에어팟처럼. 그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법도 굉장히 쉽고, 녹음을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것 같고, 인터뷰를 하거나 브이로그를 할 때 아주 탁월하다. 다음은 제가 DJI 마이크를 사용하기 직전까지 계속 사용해왔고, 최근에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로데 와이어리스 고2 모델인데요. 마찬가지로 수신기 하나랑 송신기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유재석의 핑계곤가? 거기에 보면 이 로데 마이크를 사용을 하던데, 일단 음질이 아주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DJI 마이크보다 음질이 한 단계 위인 것 같아요. 근데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 예를 들면은 충전을 하려면 저 세 가지를 따로 충전을 해야 되고요. 7시간 가는데 7시간 정도면 사실은 충분한데 뭔가 아쉬워요. 사이즈도 조금 큰 것 같고.
자, 다음은 소니의 터프 메모리 카드인데요. 저는 요 메모리 카드만 사용을 합니다. 터프 시리즈는 소니에서 나온 극한의 어떤 사용 환경을 위한 메모리 카드인데, FX3에는 CF 메모리 타입 A라든지 SD 카드가 모두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CF 메모리 타입 A를 사용을 하고요. GV-이온에서는 SD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기존에 쓰던 SD 카드는 넣다 뺐다를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닳거나 깨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거의 메탈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에러나 어떤 문제점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신뢰하는 그런 제품인데, CF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전용의 리더기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요 리더기도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구입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가격이 비싸다는 게 흠인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을 만하다. 와, 영상이 굉장히 멋있다, 깊이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은 비결이 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쩌면 이게 제가 알려드린 비법 같은 건데요. 폴라프로의 PMB ND2라는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필터는 ND 필터에다가 미스트 필터라는 필터 기능이 합쳐진 건데요. ND 필터가 영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2에서 5까지 스텝이고요. 물론 6에서 9까지 농도를 가지고 있는 ND 필터도 따로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제품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저는 둘 다 구입을 했는데, 6에서 9는 정말 햇볕이 쨍쨍한 외부에서만 사용하게 되고요. ND 필터를 구입하신다 그러면 2에서 5스택까지 하나만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면 이렇게 전용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케이스를 가지고 다닐 틈이 없어요. 왜냐면 늘 카메라에 장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보면은 이게 야외에서 찍은 영상을 캡처한 건데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달리는 차량에서 제 키를 촬영한 건데, 저 카메라 보면은 앞이 검었잖아요. 저게 바로 ND 필터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느낌들이 그냥 나오진 않죠. 색감이 굉장히 짙잖아요. 그리고 하늘색 표현이 다 돼 있고 구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바로 ND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명인데요. 자이언의 X100이란 조명인데, 이 조명은 제가 나오자마자 이거다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다가, 최근에 배터리가 고장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는 있는데, 굉장히 밝은 조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팬도 달려 있고요. 굉장히 작아요. 게다가 저 배터리를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조명이 다 돼. 하지만 아무래도 저 앞에 있는 디퓨저랄까? 저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나오냐 관련이 있어요. 근데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림자가 짙게 나고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도 이 조명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이럴 때, 뭐 호텔에서 저는 촬영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경우에 조 제품 하나만 있으면 웬만한 게 다 되거든요. 문제는 배터리 고장이 잦은 것 같아요. 휴대성은 좋고 잘 고장이 난다. 자, 다음 조명은 아퓨처의 MC 라이트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조그맣고 광량이라든지 뭐 켈빈 값이라든지 색온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제어가 된다고 그럴까? 그래서 앱도 있고요. 사이더스 앱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색감과 광량을 조절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강점이거든요. 그야말로 프로를 위한 조명인 거죠. 이 점을 너무 잘 쓰다가 MC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는 또 뭐냐 봤더니 더 정교해지고 더 오래가고 더 광량이 큰 그런 조명이 나와서 또 구입을 했죠. 두 개 사이즈 보시면은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작은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결국은 호주머니라든지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바로바로 꺼내서 뭔가 촬영, 특히 음식점이 어두울 경우에는 이런 조명이 꼭 필요해요. 그 조명을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들을 캡처한 건데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들 이게 전부 다 요 MC 조명을 사용해서 촬영한 거다. 멋있죠? 요 조명들은 최고의 추룹 조명이다.
자, 다음은 피크 디자인의 트라이팟인데요. 카본으로 만든 트라이팟이고요. 이 트라이팟은 피크 디자인에서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거의 세계를 평정했다고 그럴까? 제대로 만든 끝내주는 트라이팟입니다. 아주 튼튼하고요. 정교하고 무엇보다도 가볍습니다. 1kg 미만의 무게이기 때문에 늘 제 트렁크 안에 저걸 넣어 다니게 되는데 릴리즈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이렇게 거의 원터치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4개를 착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전 아직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아무튼 아주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슈어의 MV7 이 제품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 보컬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 제품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장점은 무엇보다도 음질이죠. 음질이 너무 좋다. 단점은 뭐냐면은 스탠드를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조 스탠드가 되게 좋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몇 킬로 돼요. 그래서 선택한 솔루션 바로 이 받침대인데 이거는 젠하이저의 받침대고요. 여기다가 MV7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팝 노이즈 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스펀지 있잖아요. 기존의 스펀지를 사용하면은 팝 노이즈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 줘야 돼요. 다른 마이크에 장착되어 있는 이 스펀지를 별도로 구입을 하셔서 장착을 시키면은 팝 노이즈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필수다. 지금 목소리가 바로 슈어의 MV7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죠. 슈어의 MV88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아이폰용이에요. 아이폰에서 아주 고음질의 녹음을 하기 위한 마이크. 그런데 제가 요거를 사놓고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왜냐면 아이폰으로 녹음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놓긴 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자, 다음은 샤오미의 외장 배터리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 외장 배터리를 몇 개째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디자인이 좋아요. USB 뭐 A 단자라든지 C 단자라든지 이런 단자들이 아주 잘 배치가 돼 있죠. 용량이 조금 아쉽긴 해요. 한 2배 정도 용량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무거워지겠죠? 아무튼 외장 배터리는 이것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애플 제품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16인치 맥북 프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M1 맥스 칩을 장착한 예전 제품을 쓰고 있어요. 편집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매직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매직 키보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행 다닐 때는 아무래도 매직 키보드는 안 가지고 다녀요. 노트북 키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마우스는 매직 마우스를 늘 가지고 다닌다. 에어맥스는 주로 편집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폰 15 맥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은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좀 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이게 워낙 무겁기 때문에 아무튼 외부에서 편집할 때는 노트북의 작은 화면이 항상 문제가 돼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집에서 훨씬 수월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제품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들도 있는데요. 노트북 케이스로는 바꾸의 슬리브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폭신하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오딕트의 닷 제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오딕트 닷 중에서 65W짜리 고속 충전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여행 다닐 때는 25W짜리를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게 더스트 블로어인데 저는 요 제품을 카메라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외장 메모리로는 삼성의 T7의 2테라짜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백업용이죠. 10개 정도 구입한 것 같은데 이 T7 다음 버전들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요거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캡처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캡처보드로 사용해서 OBS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외장 메모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썬더볼트 4에 USB-C 케이블이 필요한데요. 요거는 칼디짓의 썬더볼트 4 라인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짧은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AKR의 오거나이저 파우치를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요거를 5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각 색깔별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뭐 선들만 집어넣는다든지 여기에는 뭐 오디오 장비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리어 안에
안에다가 착착착착 쌓아놓는 거죠. 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메라 스트랩으로는 MAKL의 그 코어도반 카메라 스트랩을 꼭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애플워치를 쓴다든지 폴란드 바세린이라든지 세니타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딱 요 정도면은 제가 늘 가지고 다니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앞으로 이 카메라들로 어떻게 촬영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 설정 값들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카메라 장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